조선 최고의 명소 7. 환생했다면 꼭 가보고 싶은 타임슬립 여행자의 로망. 만약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환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가? 현대의 팍팍한 삶을 잠시 잊고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살아 숨쉬는 역사를 간직한 조선의 명소들을 거닐어 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단순히 옛 건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고 찬란했던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여행의 진정한 묘미일 것이다. 타임슬립 여행자의 로망을 채워줄 조선 최고의 명소 7곳을 소개한다. 1. 경복궁. 조선 왕조의 위엄과 아름다움의 상징. 조선시대의 중심이자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은 환생 여행자가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한 후 가장 먼저 지어진 법궁인 경복궁은 조선 왕조 500년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정전, 당령전, 교태전에 이르는 웅장한 정각들과 아미산의 아름다운 굴뚝, 경회로의 수려한 모습은 방문객에게 조선 왕실의 위엄과 건축 미학의 정수를 동시에 선사한다. 특히 경회로에 앉아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에 한 수를 넣는다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해질녘 고요한 궁궐을 거닐며 과거 왕과 왕비의 일상을 상상하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는 경험은 현대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감동을 줄 것이다. 2. 창덕궁 후원.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왕실의 비원. 경복궁이 웅장한 위엄을 뽐낸다면 창덕궁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은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지어진 궁궐로 특히 후원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 부용정, 애련정, 존덕정 등 다양한 정자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뽐낸다.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며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에는 설경이 절경을 이룬다. 이곳에서 왕실의 휴식처이자 사색의 공간이었던 후원을 거닐며 자연의 품에 안겨 진정한 평화를 느껴보고 싶다. 비밀스러운 정원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찾아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3. 북촌 한옥마을. 사대부들의 삶을 엿보는 시간.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주거 공간이었던 북촌 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현대 서울의 빌딩숲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기와 지붕과 돌담길, 고풍스러운 대문은 옛 정취를 물씬 풍기며 골목골목마다 숨어있는 공방과 찻집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환생했다면 이곳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즈넉한 한옥 골목을 거닐며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여유로운 삶을 상상해보고 싶다. 전통 공예체험에 참여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거나 고즈넉한 찻집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4. 종로 유계전 거리. 조선 최고의 번화가 속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상업 중심지였던 종로 유계전 거리는 당시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오늘날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유계전은 비단, 면포, 종이, 어물, 모시, 명주 등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6종류의 상점이 모여있던 곳이었다. 이곳을 거닐며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시장의 풍경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조선시대의 길거리 음식도 맛보며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5. 수원화성 실학 정신이 깃든 과학적인 건축물.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과 실학, 사상이 집약된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성곽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실용성은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아도 놀라움을 자아낸다. 거중기, 농로 등 당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짧은 기간 안에 지어진 수원화성은 동서양 건축 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준다. 성곽 길을 따라 걸으며 웅장한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등 4개의 문루와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을 감상하고 싶다.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수원화성은 밤에 성벽을 거닐며 조선시대의 달빛 아래 고즈넉한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환생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6. 전주 한옥마을. 살아있는 조선의 숨결을 느끼다. 조선시대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전주 한옥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한옥을 보는 것을 넘어 전통 한복 체험, 한지 공예,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비빔밥, 떡갈비 등 전주의 명물 음식들을 맛보며 이식의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다가 전통 찻집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경기전에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며 조선 왕조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7. 안동마을 마을 풍요로운 자연 속 살아있는 전통 공동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마을 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은 살아있는 조선의 전통 공동체이다. 낙동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감싸고 흐르는 모습은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다워 물돌이동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가옥과 서민들의 초가집이 어우러져 당시 계층별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병산서원과 부용되는 학문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된 곳으로 선비들의 풍미와 학구열을 느낄 수 있다. 하회탈춤 공연을 관람하며 해양 넘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대인의 복잡한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이곳에서 진정한 조선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끼며 진정한 쉼을 얻고 싶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명소들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숨쉬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약 환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명소들을 찾아가 시간을 초월한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당신은 어떤 조선의 명소에서 타임슬립 여행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가?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의 명재상들, 왕조의 운명을 바꾼 현명한 지도자들. 조선은 약 500년에 걸친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왕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재상들이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방향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명재상들은 왕을 보좌하고 때로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키며 왕조의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단순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국가의 중심축이었으며 그들의 업적과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정도전,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킨 설계자였습니다. 고려 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새 왕조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운영체계를 설계하며 조선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할 철학과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조선경국전, 과, 경제문감 같은 저서를 통해 조선의 행정체계를 정리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개혁과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이방원과의 대립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비전은 조선 초기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성룡, 국난 속에서 빛난 전략가. 유성룡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위기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전란이 발발하자 그는 선조를 보좌하며 조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는 이순신을 발탁하여 해군을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이순신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성룡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나라의 경제와 행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란 후에는 징비록을 저술하여 전쟁의 교훈을 기록하며 후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성룡의 지혜와 헌신은 조선이 전란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그는 오늘날에도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희, 세종의 든든한 조력자. 황희는 세종대왕 시대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명재상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영의정으로 재직하며 조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황희는 온화하고 절제된 성품으로 조정의 갈등을 조율하며 관료들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농업과 산업진흥을 통해 조선의 경제 기반을 강화했고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희정승이라는 별칭으로 남아있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의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황희는 세종과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어젖힌 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항복, 재치와 통찰의 명재상. 이항복은 임진왜란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정을 안정화한 명재상입니다. 그는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긴장을 완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항복은 선조와 광해군을 보필하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으며 외교와 내정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재치와 통찰은 조선 후기 정치에서 빛을 발한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습니다. 김상원, 자존심을 지킨 애국자. 김상원은 병자호란이라는 또 다른 국난 속에서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재상으로 유명합니다. 청나라와의 전쟁 중 그는 굴욕적인 화친 대신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하며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조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상원은 단순히 군사적 저항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백성과 조정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강직함과 애국심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시열, 성리학의 거목. 송시열은 조선 후기 성리학적 사상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었던 재상입니다. 그는 효종과 숙종 시대에 걸쳐 서인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송시열은 왕권과 사림 간의 균형을 도모하며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후대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보수적 정치 사상의 상징이자 도덕적 리더십의 본보기로 평가받습니다. 최재공, 개혁과 화합의 리더. 최재공은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재상으로 특히 탕평책의 성공적인 시행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에 중립을 지키며 각 세력을 화합시키고 정조의 개혁 정책을 지원하며 실학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최재공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조선 후기 사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청렴성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치인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정약용, 실학의 대부.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의 상징적인 인물로 사회 개혁과 국가 경영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재상입니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개혁 정책을 이끌었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민심서와 경세의표를 저술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기간에도 학문 연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인물로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과 업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조선의 명재상들은 시대와 환경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통찰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조선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켰으며 때로는 왕권을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공정한 사회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